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유례없는 전방위적 노동계 총파업이 본격화됐죠. YTN에서는 이 소식을 어떻게 다뤘는지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에는 트렌드의 중심, 연예계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쫓고 있는 YTN 스타팀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관심이 집중된 이번 주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YTN 탐사 보도 프로그램 탐사 보고서 기록 로스트 미얀마 편이 올해 민주언론상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탐사 보고서 기록은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다뤘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위험을 무릅쓰고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군부 독재의 실상을 고발한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YTN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현주소를 재조명한 탐사 보고서 기록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영희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만 해도 작업 현장에서 생명을 잃은 노동자가 적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해당 기업의 제품을 불매 운동을 벌였고요. 그렇지만 노동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안전한 노동 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 즉 파업에 대해서 YTN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리뷰 Y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4일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이 됐고요. 이어서 철도, 지하철까지 파업을 했습니다.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11월 달에는 화물연대와 학교와 병원, 배달라이더 등 다양한 직종과 직업군에서 파업을 예고하거나 또 파업을 실행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YTN이 무엇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는지를 YTN 홈페이지를 통해서 11월 한 달 동안 보도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YTN의 파업 관련 뉴스는 파업 일정과 상황에 대한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지자체나 해당 단체의 대응들, 그리고 정부의 대응 방침, 여야 혹은 노조와 산업계의 대립, 그리고 협상의 진행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들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특히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과 그리고 불평과 고통, 산업계에 미치는 그런 타격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두드러졌고요. 네. 노동 환경과 그리고 노동자의 주장이 전달된 뉴스는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통해서 YTN이 보도한 파업 관련 뉴스는 정부 혹은 정책 관계자의 관점을 부각했고 네. 그리고 파업으로 인한 불편과 그리고 피해를 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노동 환경에 대한 그런 심층적인 의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 전체적인 분석 말씀 들어봤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24일부터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관련해 YTN 보도에서 몇 가지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파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6월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난 6월 화물연대는 올해 말 시행이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그리고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들을 확대해달라는 이유로 파업을 했었습니다. 네. 안전운임제, YTN 보도에서도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화물차주들의 최저임금 같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일몰제였기 때문에 이제 올해 말에 끝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좀 갈등이 예견됐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6월 달에는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언론사 보도를 좀 살펴보니까 실제 회의가 열린 거는 9월 한 달 있었고 그리고 파업에 임박해서 11월 한 차례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회의에서도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그 운임제를 지속하는 것과 그리고 확대하는 것에 대해 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는 상황이고 논의도 안 됐기 때문에 같은 이유에서 다시 또 이제 파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물연대 당정 안전 운임제 연장 반쪽짜리 뉴스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파업의 구체적인 배경이나 원인에 대한 설명 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실제 두
주체가 합의를 했는데 합의 이후 어떤 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YTN 리포트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사에서 이제 화물연대 입장을 통해서 관련 사실을 전하긴 했는데 대체적인 톤이 정부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반박할 내용이 뭡니까? 라고 이제 묻거나 네. 뭐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십시오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화물연대 입장을 일방적인 주장처럼 다루고 이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절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덧붙이자고 하면 파업의 원인을 진단하는 기사도 굉장히 적었는데요. 그 사이에서 이제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은 11월 23일 보도된 기사 화물연대 총파업 D-1 안전운임제가 뭐길래 이 뉴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가 한번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뉴스는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서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안전운임제에 관한 것, 그리고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파업의 쟁점, 그리고 각계 노동자의 파업 그러니까 예고 일정들, 그리고 또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또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이게 파업으로 규정될 경우에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8분여 동안에 구성된 뉴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언론사의 그 종합 뉴스에서는 보도되기 힘든 뉴스 전문 채널인 YTN의 장점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방금 이제 평가원께서는 되게 좋은 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또 약간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파업 보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피해를 굉장히 부각하는 방식들이 보도에서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24일 화물연대 5개월 만에 또 파업, 물류난 우려 이 기사에서는 이제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된 배경보다는 또 파업을 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뉴스라이더 이제 화물연대 총파업 D-1 두 번째 파업 강행 이유라는 기사에서는 1년에 2번 파업을 했다. 6월 달에 파업을 하고 또 한다. 부담이 되지 않냐. 뭐. 예. 그리고 내지는 국민의 삶도 힘든데 뭐 또 부담이 없냐라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화물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질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은 또 다른 평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서 불편이 발생하는 것, 고통이 야기되고 또 산업계가 타격을 받았다 이런 주장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네. 심각한 피해, 뭐 경제 고통 가중, 차질 예상, 또 총파업 이런 헤드라인이 표시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발언을 따온 것처럼 이렇게 된 기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뉴스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네. 그렇지만 이런 내용만 강하게 부각이 될 때는 다른 의견들은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자칫하면 또한 언론이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요. 네. 그리고 받아쓰기를 하거나 따옴표 보도를 한다는 그런 오명을 또 쓸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돌이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좀 덧붙여 주실까요? 파업을 왜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안전운임제라고 말을 해서 서로 설명을 하고 듣고 하는데 정말 이걸 보는 사람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하죠. 그게 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YTN은 뭐 화물연대 그 박연수 정책기획실장님도 오셨고 또 박기란 그 전략조직국장님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그 설명하는 기회를 갖자고 하나 아마 취지였을 겁니다. 네. 6월 파업 이후에 왜 또 파업을 했는지 그 과정에 뭘 했는지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책임이 어디였는지 그걸 따져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굉장히 저도 공감이 됩니다. 사실 이게 노사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거든요. 연원이 있고 이유가 있고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충돌하는 거는 뭐 늘 있는 건데 그러면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충돌하는 것을 조정해야 되는 사람은 어디서 뭘 했는지 그동안 그리고 뭐 언론도 마찬가지죠. 이걸 왜 정확히 파헤쳐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그런 지적을 하는 건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파업에 따른 여파나 불편이나 타격을 많이 보도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이런 파업을 보도함에 있어서 그 한쪽 당사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노사정이 항상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저희는 그거를 일반인의 시각이라기보다도 시청자의 시각에서 이거를 바라보고 보도하는 관점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사님 분석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파업이 화물연대 말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배달 노동자들이 쿠팡 이츠를 상대로 이제 파업을 벌인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제 관련해서 대담을 다뤘습니다. 네. 월드컵 한국전 첫날 배달 거부 라이더들 파업 나선 이유는 이 대담을 저는 좋은 보도로 꼽았거든요. 음식 배달 플랫폼인 쿠팡 이츠가 배달료를 삭감을 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배달 시스템을 운영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네. 보통 그 배달 앱을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은 이 배달 플랫폼과 식당과 배달 노동자의 관계라든지 배달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배달료의 산정 방식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문제점 그리고 특히 쿠팡이츠에서 더 문제가 된 점들을 네.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이거 제가 진행했던 거라서 제가 좀 뭐라고 하기가 네, 좀 맞습니다. 그렇은데. 네. 아무튼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 위원장님이 나와서 했던 얘기가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이제 사측에 얘기했는데 사측이 대답이 없다고 되게 답답해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담에서 다룬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플랫폼에서 이제 그 배달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거리뿐만 아니라 당일 날씨라든지 어떤 도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것들 알고리즘에 반영을 해서 배달료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이제 배달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같은 곳이라도 이제 날짜나 뭐 그날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고 배달 비용이 근데 이런 것들이 배달료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배달 노동자들한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알고리즘이라는 방패 뒤에서 회사가 되게 불투명한 방식으로 일방적인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통제를 하는 것들인데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당사자의 설명이나 그리고 화면에 대한 것들, 뭐 배달앱 화면 그리고 배달 노동자들 대화 이런 걸 보여줘서 되게 잘 설명을 해줬던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네, 저도 실시간으로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뉴스가 있었는데요. 국립대병원 하루 총파업, 공공기관 혁신안이 뭐길래라는 그 헤드라인의 기사였습니다. 네. 그 서울대 병원에서 하루 총파업을 했던 것을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정부가 그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안이 무엇이며 또 병원 노조는 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지를 짧은 시간 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서울대 병원 본원의 그 간호사분들과 그리고 의료연대 본부의 그런 목소리를 잘 전달을 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 플랫폼과 배달 노동자 얘기를 잘 풀어서 전달해 준 것처럼 그 병원의 노동자와 그리고 정부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보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동자 목소리 전한 YTN 보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요. 노동자 심정을 좀 대변하는 노동계 소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두 분이 특히 지적하신 부분 플랫폼 노동자가 사실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사업자는 그냥 스마트폰 그다음에 알고리즘 그런 문제로 더 큰 문제는 사실 이 골목 상권을 초토화시키는 포식자가 됐다는 게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매개로 이걸 노동을 시킨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어떤 근로 조건이라든지 인권 문제가 계속 생긴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여서 뭐 언론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공공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그다음에 언론을 포함한 시민사회. 그래서 같이 이 문제는 계속 더 다뤄야 되고 앞으로 더 많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분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네, 그럼 오늘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뉴스는 포함과 배제 그 자체만으로도 힘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계속 협상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은 또 상황이 변동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YTN의 파업 보도에서 노동자 환경과 파업이 일어난 배경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노동자의 목소리도 충분하게 포함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선민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첨예한 대립 상황, 양쪽 입장 검증 보도해야. 파업처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의 경우 양쪽 입장을 전달하고 그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입장이 명확히 갈리는 사안일수록 더 정교하고 치밀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녹화가 11월 30일 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나온 보도 내용을 두고 얘기를 나눠봤고요. 본방송 때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리뷰 Y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YTN 다른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취재 뒷얘기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연예계 소식을 전하고 있는 YTN 스타팀과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연예계 소식을 발빠르게 접하고 싶은 분들 여길 주목해주세요. YTN은 정치, 경제, 사회뿐 아니라 연예계 기사까지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연예계 트렌디함을 놓치지 않는 YTN 스타팀.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살짝 알려주세요. 저는 제가 많이 보고 듣는 것 같아요. 왜요?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서 업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식을 파악을 하고 컨텐츠를 많이 보다 보면 제가 파악을 더 많이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YTN 스타팀 강내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연예계 기사는 사실 눈이 가는 기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연예계 기사 한 번씩은 꼭 클릭을 해보거든요. 네. 궁금한 게 많은데 오늘 좀 많이 여쭤봐도 될까요? 뭐 편하게 많이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먼저 YTN 스타팀을 대표해서 나와주셨으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팀명에서 보이듯이 저희는 스타들을 취재하는 팀이고요. 이제 연예부 기자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뭐 연예팀 안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파트를 나눠서 담당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크게는 뭐 가요, 방송, 영화, 스타 패션까지도 좀 폭넓게 다루고 있는 편인데 제가 현재 맡고 있는 파트는 방송, 영화고요. 스타 패션도 좀 같이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저도 YTN 스타팀 통해서 단독 기사를 많이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서 나만의 단독 기사는 어떻게 쓰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비결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비결이 또 네. 비밀스럽게 있나 보네요. 해야 되는 부분이라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으나 네. 제가 취재를 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한 1원칙으로 생각하는 거는 취재원 보호와 관리예요. 모든 기자들이 그렇겠지만 네. 제가 이제 기사를 완성해서 대중한테 선보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정보를 얻게 된 소스들을 제가 막 쉽게 말하고 다니면 저의 신뢰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음 취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취재원 보호와 관리를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좀 저희가 단독 기사를 많이 쓸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기사를 제가 쓰게 되는 과정까지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 기자가 직접 썼던 단독 기사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취재기가 있을까요? 올해 혹시 주변에 친구들이나 지인분들 결혼 좀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네, 몇 명 한 것 같아요. 청첩장 네. 좀 받으셨죠? 그렇죠. 스타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연예계에서도 좀 톱스타 커플들이 많이 탄생을 했거든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손예진, 현민 씨 결혼하셨을 때 3월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비공개 결혼식이었는데 제가 청첩장을 단독으로 입수를 해서 이제 기사를 보여드렸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배우 겸 가수 장나라 씨도 촬영 감독분과 결혼을 하셨는데 그때도 이제 청첩장을 단독으로 입수를 해서 선보여서 약간 청첩장 입수 전문 기자라는 그러네요, 지금. 별칭이 생기기도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좀 뿌듯함을 많이 느꼈던 취재들이었습니다. 취재를 하시다 보면 사실 마음대로 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내가 이제 취재하려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봤다 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있을까요? 많이 있는데 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네. 좀 고민이 될 정도로. 근데 지금 일단 처음으로 생각나는 건 저희가 이제 본인한테 직접 그 어떤 사안에 대한 확인을 거치는 게 가장 정확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뻗치기라는 소위 단어를 저희가 쓰는데 네. 이제 무작정 대기를 하는 거예요. 진을 기다리는 치는 거죠. 거군요. 근데 그게 사실 뭐 우리가 시간 약속을 해서 언제 끝날 거다 업무가 이때쯤엔 취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확답이 있으면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무작정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보통 뭐 이렇게 누군가 나와서 제가 답을 얻으려고 기다릴 때는 야외거나 막 밤 시간이거나 이럴 때가 많아요. 네. 그럼 이렇게 취재하실 때 이제 소득 없이 그냥 가신 적도 그럼 많으시겠네요? 많이 있어요. 좀 억울하죠. 제가 취재를 안 했던 부분이 아닌데 이게 성사가 안 됐을 때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모이다가 언젠가 한 번은 꼭 이제 좀 큰 취재를 완성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꾸준한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 간의 관계가 좀 중요한 연예계 이 기사 특성상 취재하면서 어려움도 사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최근 한 2, 3년 정도는 코로나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자가 이제 발로 뛰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서 취재를 완성해야 되는 직업인데 만나자고 하기 좀 조심스러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뭐 전화로 취재를 할 수도 있고 메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얼굴을 보고 눈을 보면서 얘기할 때 좀 더 진솔하고 좀 더 딥한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처럼 되지 않았었다 보니까 2년 정도는 조금 그런 힘듦이 있기도 했었는데 지금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단계니까 앞으로는 좀 더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강 기자께서 이제 일하면서 얻는 원동력,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들이었나요? 원동력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들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뿌듯함을 느끼는 게 대중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하지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제가 최초로 전해드리고 그 기사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겁게 올 때 저는 그거에 대한 뿌듯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제 인생에서 기사를 써서 그게 완성됐을 때 느끼는 뿌듯함보다 더 큰 뿌듯함을 느끼진 못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게 크다 보니까 좀 그런 걸 계속 느끼기 위해서 취재할 때 좀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좀 참고 계속 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Y초점, Y터뷰, Y랭킹, Y리뷰, Y패션, Y현장, Y이슈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이렇게 다양한 타이틀을 건 기사도 많은데 이거 좀 너무 많아서 근데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공통적으로는 Y는 YTN의 Y를 딴 거고요. 그리고 좀 정기적으로 나가는 코너가 있어요. Y 랭킹이라고. 그래서 랭킹은 한 주간의 패션 베스트 워스트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기사를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통은 주말 아침에 이제 송고를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도 모여서 토론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스타 패션 파트를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전문가분들, 뭐 스타일리스트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자문도 이제 좀 저희가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취합을 하고 또 투표까지 해서 기사를 이제 완성을 하는데 기자들의 코멘트를 좀 넣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보이고 있는 기사 중에 Y 초점이라는 코너도 있어요.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자 수첩의 느낌이거든요. 어떤 콘텐츠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기자들이 분석하고 기자의 의견을 좀 넣기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기사를 이제 보내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좀 비하인드라든지 좀 더 명확하고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읽으실 때 좀 재미를 많이 느끼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타사와 비교했을 때 강 기자가 생각하는 우리 YTN 스타팀만의 강점 이런 거 어떻게 꼽아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해야 할까요? 네. 하나 아이템을 취재를 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게 저희 팀 기자들한테도 좋고 시청자나 독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좋고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팀 자랑 조금 해도 괜찮을까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네. 사실 연예계는 조용한 날이 없이 계속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취재를 많이 해야 하는데 다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저희 스타팀 데스크가 기자들이 발로 뛰어서 현장감 있는 생생한 취재를 빨리 해올 수 있게 독려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사실 뭐 저희가 사무실에서 정말 작정하고 기사 자극적으로 쓰거나 기사 수에만 매진하거나 그러면 그 날의 조회수는 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다음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취재를 하고 쉬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하면 보시기에 또 이렇게 많은 단독 기사가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매체의 존재감을 알릴 수가 있고 그런 데스크의 방침 그리고 성실히 일하는 기자들이 저는 좀 자랑하고 싶은 포인트, 저희 장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강 기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경력 기자로 YTN에 입사했었고 총 일한 기간이 이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일이 정말 재밌거든요.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좀 재밌게 더 오래 하고 싶은 게 저희 소망이자 목표인 것 같고 내년에도 열심히 달릴 계획이니까 기사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에도 우리 강 기자의 YTN 그런 연예계 소식 단독으로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YTN 스타팀의 활약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을 통해 방송된 다양한 소식을 시청자와 함께 돌아봅니다. 이번 주 YTN을 뜨겁게 달군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입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기존 주택계약이 끝나 새 거처를 마련했다가 건물주의 반발에 부딪혀 뒤늦게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대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두고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최근 월세 계약을 맺었던 다세대 주택. 새로운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건물주가 출입구에 철문을 용접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결국 조두순 부부는 위약금을 건네받고 이사를 포기했는데 원래 살던 집 계약이 곧 끝나지만 아직 갈 곳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중대 성범죄자라고 해도 출소 뒤 거주지는 본인이 선택할 권리가 있는 만큼 따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재범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살 곳을 제한하는 건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이중 처벌을 가하는 거란 비판도 있습니다. 가운데 성충동 치료의 중요성도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믿고 안심할 정도로 치료가 이루어지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불안감도 어느 정도 누그러질 거란 겁니다. 무인 차량은 미래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데요. 주한미군기지에서 처음으로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용 무인 차량의 성능을 시연하며 또 다른 방산 수출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매시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데 곳곳에 놓인 장애물을 피해 운전하는 건 기본.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가 하면 목소리만 듣고도 자동으로 총구 방향을 돌립니다. 총이 탑재된 곳을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데 최대 200발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무인 차량을 개발 중인 미 국방부와 함께 성능
최종 시연까지 마치면서 앞으로 국산 무인 차량이 또 다른 방산 수출의 활로를 열어나갈지 주목됩니다. 미래에서 화물연대가 계속 사업하는데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게 뭔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정부가 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잘 설명해서 시청자가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더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소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